자, 스톡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6일입니다. 현재 시간 1시 30분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가 거의 95포인트 전후로 급락하는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왜 이렇게 급락을 하는지, 앞으로 우리 증시와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테마주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를 이렇게 강하게 흔드는 요인은 바로 트럼프가 한국 증시를 쏘아 올리고 있다. 트럼프가 부추긴 한국 증시의 불안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외신을 타고 나온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한국의 대미 투자의 3,500달러는 선불이다. 그리고 미국이 투자 증액 요구도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갑자기 외신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사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트럼프식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굉장히 협상의 기술을 발휘한 거죠. 트럼프가 쓴 그 협상의 기술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트럼프는 항상 협상을 하기 전에 가장 상대방을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 흔드는 그런 협상을 해왔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협상도 그런 아마 일환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조지아주, 미국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LG 배터리 공장을 급습한 이후에 국제 여론도 나빠지고 국내 여론도 나빠지고 한미 간의 여론도 좀 나빠지는 현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가 일본식의 사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상당 부분 좀 괘씸하다. 그래서 한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 이 환율 부분을 미세하게 파고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어제 부분도 나왔는데 오늘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 원달러 환율이 1,41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 환율인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11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추이를 한번 볼까요? 이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게 환율 추이인데 오늘 1,410원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9월달 들어서 환율은 1,380원을 이탈하고 있다고 1,370원과 90원 사이의 흐름 보였는데 갑자기 이른바 9월 25일 오후부터 환율이 좀 오르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트럼프가 한국의 3,500달러 이상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외신이 타고 나오면서 한국의 환율이 급등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증시를 흔드는 가장 최악의 요건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급 동향에서 보게 되면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율 시장에 따라서 널뛰게 되면 국제 자금은 환율에 따라서 굉장히 손실이 커질 수도 있고 좀 환차손을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예상치 못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른바 외국인 자금들은 환율을 기본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른바 좀 자금을 인출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 왔습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지금 7,800억을 좀 팔았거든요. 그리고 선물에서는 5,900억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현선물을 이렇게 파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는 없었는데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쭉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외국인이 환율을 7천억 이상, 현물을 7천억 이상 팔고 있고요. 지금 7,800억 정도 지금 현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현물을 5,600억 팔고 있고 선물을 7,2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는 단기 주가의 하락을 좀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선물로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급락의 원인은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자금이 급하게 지금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 그리고 이
환율 동향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오늘의 이슈를 좀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불안해서 이제 한국도 이제 급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주가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오른 만큼 하락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격 조정은 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격 조정은 필요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의 가장 약점인 원달러 환율을 잡고 흔들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급하게 조정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월이 쏘아 올린 미국 증시 고점 논란. 파월이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고점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3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하지만 한국 증시로 급락은 하지 않고 완만하게 지금 3일 연속 하락 추세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3일 연속 하락한 것도 9월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만약에 계속 이런 증시가 슬금슬금 미끄러지게 되면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시장으로 좀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좀 잘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항상 자금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앞두 시점에서는 항상 주가가 좀 급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의 중기적 전망은 막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고객 예탁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지금 보시는 고객 예탁금이 오늘 얼마냐면은 75조 2천억, 역대 최고치의 고객 예탁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면 여기 와 있거든요. 여기. 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 75조가 나온 것은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고객 예탁금은 특별한 더 이상의 악재가 없는 한 고객 예탁금은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아마 3년까지 거의 한 100조 원대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유입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정부가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고객 예탁금은 거의 중기적으로 100조 원까지 내다보는 그런 전략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98달러 40, 98.40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의 원달러는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달러는 그렇게 달러도 지금 97달러 초반에까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흐름이 있고요. 이웃나라 니케이 증시는 지금 45,629, 0.6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2.87 하락하고 있죠. 2.87. 근데 이웃나라 증시 0.62 하락하고 있죠. 지금 이웃나라 증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가 지금 45,577 나오고 있죠, 여기. 우리나라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니케이 증시는 다소 좀 안정적입니다. 하락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차트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진 않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환율 자체가 그렇게 급하게 우리 증시 이렇게 좀 급하게 떨어졌죠. 이렇게 좀 큰 그 음봉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웃나라 일본 증시는 이렇게 좀 완만하게 십자 도지형을 보이면서 초세 방향 전환성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급락 흐름은 보이지 않다.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내용은 이 부분은 이제 결국 한미 간의 협상의 기술의 차원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외국인이 급하게 지금 자금을 매도하고 있고 투자 심리가 흔들려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미 간의 관세 협정이 잘 매듭이 되면 극복이 될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이 이제 미국이 노리는 것은 그거죠. 한국의 환율을 최대한 불안하게 해서 빨리 관세 협상을 매듭짓게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아침 나온 미국 증시가 2분기에 실질 GDP가 3.8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는 3.3이었는데
3.8이 나왔어요. 매우 좋은 수치거든요. 3%만 넘어도 좋은 건데 지금 2분기 GDP가 3.8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잖아요. 우리나라 그 2분기 GDP가 우리나라가 몇 나왔습니까? 우리나라가 0.8 나왔던가요? 0.8% 정도 GDP가 상승한 걸로 나와 있죠. 마이너스에서. 그런데 지금 미국은 3.8 나왔으니까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 주간이죠. 21만 8천 건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전 대비, 그러니까 9월 첫 주 대비 18,000건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신규 고용 자체도 매우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이 좀 둔화되었다가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이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S&P의 12개월 선행 퍼 주가 수익 비율이 22.9라는 거죠. 이 자체가 뭐냐면 이제 파월이 미국의 주가가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죠. 이 퍼 22.9는 2000년도 닷컴 버블,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미국이 제로금리 시절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제로금리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 다음으로 높은 이른바 S&P 퍼가 높아졌다. 이 퍼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주가가 전체적인 경기에 비해서 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물가가 관심이죠. 따라서 이제 오늘 밤에 26일 밤에 27일 새벽에 8월 소비자 물가지수 PCE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가지수가 이른바 시장 측에서는 0.2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월 0.3보다 오히려 더 물가가 좀 덜 오른 그런 흐름을 보여서 부합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고용은 좋아졌고 경기도 좋아졌는데 물가는 떨어졌어요. 9월 금리는 내렸단 말이죠. 그럼 10월 금리를 내릴까요? 올릴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경기를 조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데 이 경기나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금리를 동결시켜야 되는 구조예요. 최소한. 하지만 트럼프는 10월도 11월도 금리를 올해 3차례 더 내리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미국 경제가 이제 매우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한국 증시가 거기에 입탁금 75조 2천억, 그리고 관세 협상 등 후속 조치에 따라서 지금의 변동성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 보시면 이게 지금 여러분 미국의 다우지수예요. 미국의 다우지수가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우지수가 지금 다우지수 보면 46,700 찍고 지금 45,900으로 마감됐잖아요. 아마 미국 증시는 지금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44,000대까지 기간 조정을 거치면 좋아요. 하지만 단기간에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기간 조정을 거쳐가는 게 가장 좋고, 한국처럼 뚝뚝 떨어져 버리면 이 부분 시장에 충격이 되기 때문에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개별 종목 장세, 실적과 기업의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그리고 시장은 완만하게 한 0.5%에서 1% 미만의 완만한 조정이 되면 좋겠죠. 그런 시장이 나오면 가장 완만히 좋습니다. 나스닥도 보세요. 22,800 찍고 지금 22,300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가장 좋은 것은 한 21,000대, 21,000 전후로 빠지는 게 가장 좋은데 급락보다는 완만한 조정을 거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면 증권주가 지금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엔터주만 상승하고 있죠. 엔터주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별 종목 장세로 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YG엔터 같은 게 상당 부분 이제 오늘 이제 개별 테마 이슈로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3분기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반도체를 보시면 하이닉스가 5.6, 삼성전자가 3.9, 하이닉스가 2만 원 하락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3,400원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도 4,300원 하락하면서 반도체가 이제 급조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보시면 2차 전지도 어제 반짝 좋았지만 오늘 이제 셀 대장주 LG 엔솔이 1,500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한 7,500원 저는 하락을 하는, 그 전체 소재도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선주도 지금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다 빠지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다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늘 오전만 해도 방산주는 강했거든요. 이 방산주도 빠져버린 거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 시장은 전체 다 원전, 뭐 제약회사 다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단기 시장 리스크가 이 주식시장이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될 때까지는 조정 흐름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아마 당분간 미국이 계속 한국의 약점을 노리고 아마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 환율을 좀 불안하게 흔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상치가 됩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의 노림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단기간에는 3,200 전후까지는 하락 조정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시장 지수 흐름을 크게 이제 뭐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지수 한번 하고 점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종합지수가 오늘 3,376 나오고 있죠. 3,497 갔다가 3,376 나오고 음봉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시장은 3,200선까지가 강력한 지지 홀더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130포인트 전후까지 하락한다고 봐야죠. 다음 주에 추석을 앞두고 시장이 이제 이렇게 한 이틀 더 남아 있죠. 그래서 시장은 아마도 추석 전까지 계속 이렇게 자금 인출 소요 때문에 하방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위기 관리를 하는 그 본연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강력한 한국 증시 자본시장 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미 간의 이제 국가 관세 협상을 협상의 전략으로서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을 등지고서는 동아시아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갈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트럼프의 협상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넘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얘기한다고 치면은 반도체 시장 대형주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은 일정 부분 급락 조정하게 되면 급등했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반등은 있겠지만 매수 시기는 충분하게 이제 조정을 거쳐야 되고요. 당분간 시장은 개별주 장세입니다. 실적주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별주 종목을 가고, 지수는 지리하게 3,200에서 3,300선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좀 잘 압축하고 정비하는,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급등락에 따라서 주식을 팔았다 샀다 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죠.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기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리스크나 환율이나 경기 동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고 한다고 치면은 주가는 반드시 우상향 모드로 가는 것이다.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델에서도 확인이 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금 소요가 뭐 단기로 본다고 하지 않는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한국 증시가 고객의 예탁금 100조를 향해서 지금 75조 2천억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이 관세 협상이 매듭되는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구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흔들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주가가 좀 많이 변동성이 클 때마다 좋은 종목군들은 공포 구간에 쫄지 말고 이렇게 압축하면서 홀드하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제 제가 포스코 인터도 한번 얘기했죠. 서둘 이유 없다 그랬는데 역시 오늘도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하락 조정 거치고 있죠. 이 종목은 제가 얘기했지만 앞으로 5년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종목은 무겁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과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워칭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별주에서는 제가 이제 어제 메가타처럼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추천주가 아니었고 이 부분은 모기업이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2차전지가 반이고 반도체가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량과 주가의 실적을 사이클을 보면서 중의적 가치로서 한번 여러분들이 흐름을 좀 체크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팁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보시면 하이닉스도 지금 오늘 33만 6천 원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지금 오늘 수급이 언밸런스가 되게 되면 주가는 조금 더 하락 조정 거치기 때문에 대형주, 조선, 방산, 원선, 반도체가 다 거치고 지금 엔터주만 반등하는 이런 개별 종목 장세로 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로 간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급하게 9월 26일 날 시장 흐름 마무리 드렸습니다. 아마 이 방송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